많은 사람들은 공항에만 가도 설레인다고 합니다. 여행이 시작된다는 설레임 때문이겠죠. 항공기 탑승은 그저 교통수단이라고만 여기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그 자체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앉아서 가는 시간도 여행의 일부이며 그동안에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무엇을 할지도 계획을 세웁니다. 또한 장시간 비행을 하는 동안 안락함과 편안함을 선호하는 비즈니스석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비즈니스석을 타고 가는 그 시간 자체를 여행의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비즈니스석은 가격이 일반석에 비해 3배 이상 비싸고 자리도 매우 한정적이라 더 탑승이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더욱 한 번쯤은 타고 가고 싶은 이곳. 공짜로 타는 방법은 없을까요? 승무원들이 따라주는 음료를 마시며 누워서 잠도 자고 영화도 볼 수 있다면 여행은 한결 즐거워질 것 같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과 인터넷 카페, 여행 블로그 등 최대한 의견을 모아 비즈니스 공짜 타기가 가능한지, 나에게 비즈니스 클래스 탑승 기회가 행운처럼 찾아올 수 있는지,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말이죠. 우선 비즈니스 자리에 공짜로 탄다는 것은 무료로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정말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죠. 장시간의 비행일수록 그 가치는 엄청납니다. 단 항공사가 업그레이드를 해줄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선심 쓰듯이 내어주는 혹은 자리가 남아서 주게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료 업그레이드를 받아온 케이스를 분석하고 적용 가능한 범위와 기회 등을 생각해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아쉽게도 그런 기회가 많이 찾아오진 않았습니다. 마일리지를 많이 이용한 편입니다. 그래도 기회가 되면 그런 방법들을 활용해 보고 싶습니다. 보시게 되겠지만 항공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업그레이드를 제공해야 되는 순간이 오니까요. 가장 많은 곳에서 추천한 방법은 바로 오버부킹으로 인한 업그레이드입니다. 항공사에서는 예약 취소나 노쇼 등의 이유로 좀 더 많은 예약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오버부킹입니다. 이때 자리가 모자르면 일반석에서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혼자 탑승했을 때, 항공사 등급이 높을 때, 마일리지를 많이 보유한 고객 등 대상은 다양합니다. 또 A380과 같이 좌석이 많아 만석이 잘 안되면 업그레이드 확률이 좀 더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성수기 혹은 사람이 많은 때에는 체크인 시에 만석 여부를 물어보는 것도 괜찮다고 합니다. 물론 업그레이드는 항공사나 담당 직원에 달려있고 프로세스가 있지만 성수기엔 바쁘고 촉박한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버부킹 상황에는 의외의 업그레이드가 자주 발생하며 고수들은 그런 점을 항상 노리고 있다고 하네요. 비싼 티켓을 구매하면 업그레이드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코노미 티켓은 각각의 가격 및 세부 조건이 다른데요. 따라서 티켓별로 등급이 존재하고 여행기간 경유 조건 등 여러 항목을 커버하는 티켓이 비싼 티켓이 됩니다. 물론 비싼 티켓이라고 업그레이드 된다는 보장은 없거니와 비즈니스를 타려고 이코노미의 가장 비싼 Y클래스를 일부러 구매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결국 비싼 티켓을 구매했다는 것은 표가 다 팔려버린 성수기거나 단체 관광객이 끼어있는 오버부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쩔 수 없이 비싸게 구입했어도 업글 확률은 올라가는 거죠. 항공사는 높은 클래스의 티켓을 가진 고객에게 업글 기회를 가장 많이 주는 것 같다는 게 공통의 의견이었습니다. 다소 억지스러운 의견도 많았는데요. 신혼여행이라고 얘기하니까 업그레이드를 받았다는 케이스가 있었고, 생일이라고 하니 흔쾌히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 해줬고 샴페인과 케이크까지 받았다는 대박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또 만석이라 대기 중이었는데 한 타임 양보하고 다음 비행기를 탔더니 항공사에서 보상으로 비지를 업그레이드 줬다고 하네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은 단순히 운이 좋았거나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신석이 비었다고 막무가내로 앉으면 안 된다고 해요. 심한 경우 고발이 되어 벌금 및 전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핑계로 때를 쓰며 업그레이드를 해달라고 했던 한 부모는 끝내 수천 달러의 벌금을 냈다고 하네요. 뚱뚱한 사람이 옆에 타서 매우 불편해 컴플레인해도 업그레이드가 안 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예외적으로 갑자기 기내에서 응급 상황이 생긴 환자라든지 출산을 해야 하는 상황들은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자 호송이나 반대로 타국에서 구출된 인질은 남중국 해가 국제분쟁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이 큰 갈등을 빚고 있죠. 그런 가운데 미중 양국이 우군으로 확보하려고 공을 들이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필리핀입니다. 두 나라는 필리핀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는 미국이 자금을 지원한 동물질병연구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미국은 필리핀의 코로나19 대응을 돕기 위해 산소호흡기 100대 등의 방역 장비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지원은 중국 국방장관의 필리핀 방문과 거의 인접한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필리핀과 중국은 2004년 체결된 국방협력 양해각서를 갱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필리핀군에 2천만 달러 상당의 장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죠. 미국과 중국이 필리핀에 구애를 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남중국해 경쟁에서 필리핀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미국 측 전문가들에 따르면 필리핀은 미국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해군기지가 필리핀에 있고 필리핀이 남중국해 분쟁국 중 유일하게 미국과 동맹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필리핀은 1951년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오랫동안 동맹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필리핀군은 남중국해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작전에 즉각 투입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필리핀 기지가 없어도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에 기지가 있기에 훨씬 덜 힘들고 훨씬 신속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죠. 현재 집권 중인 두테르테 대통령은 외교정책상으로 어느 나라에 더 가까울까요? 중국에 더 가깝습니다. 필리핀과 중국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협정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필리핀이 왜 중요할까요?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사이에 어로나 유정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질 때 필리핀이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낮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중국의 남중국해 전략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중국의 입장에서는 큰 변수들이 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2016년에 당선되었다는 겁니다. 오는 2022년이면 임기가 끝납니다. 필리핀의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지금처럼 중국에 우호적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국 측은 공식 성명을 내 남중국해 해양 자원들에 대한 중국의 주장이 불법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의 약 90%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필리핀을 포함해서 대만, 말레이시아 등 주변 대부분의 나라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들 나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서 알파벳 U자 형태의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른바 남단 9단선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선 내 곳곳에 인공섬을 건설하면서 군사기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중국해는 언제든 전면전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필리핀은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3일 필리핀의 주요 현지 언론들은 이런 기사를 대대적으로 내보냈습니다. 퇴역한 한국 공격 기동 헬기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필리핀의 국방부 장관은 한국의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취임 축전을 보내면서 의향을 전달했습니다. 공격 헬기 500MD와 기동 헬기 UH-1H를 도입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필리핀 국방부와 문 대표단은 올해 4분기에 한국을 직접 방문해서 도입 대상인 헬기들에 대한 유관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육군항공의 UH-1H는 지난 7월 퇴역했습니다. 52년간 대한민국의 하늘을 든든히 지켜왔죠. 현재는 수리온 헬기로 대체되었습니다. 1976년 우리군에 도입된 500MD도 노후화로 퇴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필리핀 국방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헬기 도입 프로젝트는 현재 검토 단계이다.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수량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도입 자체는 확정적입니다. 필리핀 공군 사령관은 지난주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으로부터 퇴역한 UH-1H 휴이 헬기를 21대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필리핀의 한국 사랑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난 8월 하와이 인근에서 림팩 2020이 진행되었습니다. 8월 1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림팩 훈련에는 10개국에서 22척의 해군 함정이 참가했습니다. 림팩 훈련은 미국 주도로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매년 진행하는 최대 규모의 해군 훈련입니다. 훈련 당시 필리핀군이 타고 온 함정 호세 리잘이 엄청난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투 체계까지 한국에서 만들었습니다. 한국산 함정이 필리핀을 대표해서 참가한 것이죠. 호세 리잘은 필리핀 해군이 도입한 첫 번째 미사일 호위함이기도 합니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이렇게 지켜세웠습니다. 한국이 만든 군함이 넘버원이다. 림팩 훈련을 파견해서 필리핀 해군을 대표하는데 손색이 없다. 한국 방위산업의 위상을 여실히 보여준 성과입니다. 사실 필리핀뿐 아니라 아시아 곳곳에서 한국 방위산업은 그 존재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물론 지상군 무기는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와는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2015년부터 무려 8조 7천억 원의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2026년까지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해 양산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 7천억 원을 투자하고 시제기 한 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경제 사정이 어렵다며 2017년 하반기 분담금부터 지급을 미루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5,003억 원이 밀린 상태입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018년 9월 한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KFX 분담금 중 인도네시아 부담률 5% 축소 등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은 작년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재협상을 타결하도록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비율인 20%는 지키되 일부 현물로 납부하는 쪽으로 견해차를 좁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대선 경쟁자가 국방부 장관으로 기용된 뒤 국방예산과 무기 체계를 전면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인리 국방장관은 KFX 부담금이 5천억 원 이상 밀린 상태에서 러시아산 SU-35와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미국산 F-16 전투기 중에서 일부를 사들일 것처럼 저울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오스트리아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구매에 관심을 보였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는 상당히 황당한 일입니다. 인리는 국방부 대변인 논평도 내보냈습니다. 정부는 인도네시아가 지불할 분담금 비율과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재협상을 진행할 것이다. 이전 협상에서 인도네시아는 분담률 15%로 낮추기를 원했지만 18.8% 합의에 그쳤다. 그러고는 인도네시아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얻을 이익이 별로 크지 않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인도네시아 측이 처음 계약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기술 이전을 통해 지속적인 이익을 얻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 문제 등과 얽혀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X 개발과 관련해 2016년 하반기부터 한국에 기술진을 파견했으나 올해 3월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기술진 114명을 귀국시키고 현재까지 돌려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2일 한국협상단은 조건 재협상을 위해 자카르타로 출국했습니다. 한국의 단호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